구독, 좋아요. 너무 달아. 일단 유하. 아유 반갑습니다 유튜브 친구 여러분. 오늘의 컨텐츠 수익감도 0.85와 1 이상의 차이 장단점과 설명해 드릴게요. 수익감도 0.85는 진짜 어떻게 보면 AR 비중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입니다. 반동이라는 게 제 기준으로 마우스 감도가 느릴수록 눈으로 보고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저감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제 기준이에요. 그냥 진짜 일단 반동은 내 눈으로 보고 잡을 수가 있어요. 뭐 마우스를 더 내려야 되면 확실히 더 내리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저감도 고감도를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둘 다 저감도 고감도는 둘 다 잘 쏘면 장땡. 일단 장땡이지만 무언가가 부족하고 내가 조금 더 감도를 좀 반동이나 에임 서칭에 대해서 확실하게 완벽하게 잡고 싶으시면 저감도로 오시는 게 좋습니다. 저감도로 갔을 때의 고민, PC방 그리고 자세, 이 두 가지인데 보통 이 두 가지거든요. 자세는 책상에 배가 거의 닿아요. 맞습니다. 배랑 책상이랑 거리가 가깝다. 책상과 배의 몸의 거리 가깝다. 최대한 가깝게 당겨야 되고, 팔은 최소 전완근? 그 전완근이 올라와 있어야 돼. 이렇게 돼 있어야지 저감도를 쓸 수 있는 최고의 기본 자세죠. 사실 이렇게 안 쓰시면 좀 불편할 거고, 약간 패드 밑부분, 마우스를 캠을 해드릴게요. 마우스를 반동을 이렇게 잡을 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팔이, 제가 지금 여기 팔꿈치가 여기 팔꿈치 있죠? 이렇게 이 정도까지 올라와 있어야 돼. 저는 이 정도 올리고, 보통 이렇게 이 정도까지 올리는 사람도 있어. 난건 이렇게 올라와 있어야 되고, 책상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왜 하냐 보시면은, 마우스를 여기서 쏴요. 내리잖아요. 반동을 잡으면서 내렸을 때 딱 이 부분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마우스가 여기서 반동을 잡기에는 안정성이 없어요. 왜냐면 어깨는 들려 있고 팔꿈치는 내려가 있고, 어깨는 들려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어깨 손목 힘으로 이렇게 잡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팔이 더 뒤로 당겨지잖아요. 그럼 어깨가 들려요. 이렇게 들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깨에 무리도 많이 가고 반동이 내 마음대로 잡히지가 않아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팔이 위에 올라 있다? 그러면 최소한 요까지 내려왔을 때까지는 반동이 잘 잡힌단 말이야, 나름. 근데 더 내려갔을 때 밑에 여기서부터 반동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잡히긴 하는데 더 내려갔을 때가 이게 잡기가 좀 빡세. 이 부분에, 이 맨 밑에 부분, 헤드 맨 밑에 부분. 그래서 위쪽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반동을 잡으면서 내려가는 게 좋다는 거죠. 자세는 확실히 중요하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낮으면 낮을수록 반동 제어가 쉬워요. 눈으로 볼 수 있고, 내가 팔을 어느 정도 내림에 따라서 이게 눈에 띄게 보인단 말이죠. 내려가는 게. 그렇게 되면 집탐률이 더 올라가고 편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0.85가 좋은 건 아닙니다. 이게 장단점은 충분히 존재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0.85가 정답은 아닙니다. 절대 정답이 아니에요. 1도 써봤고 0.85도 써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0.85의 장점, 수직도가 낮아서 중거리 반동을 잡기 편함. 헤드 에임이 가기가 편하다. 에임이 넘어갈 일이 거의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단점,
DMR 템포가 빠르신 분들은 템포 적응이 안 돼요. 서서 쏴. 손잡 파츠 없을 때 반동 잡기 힘듭니다. DMR 템포 빠르신 분들은 감도 적응이 안 되고 서서 쏴 파츠 없을 때 반동 잡기가 진짜 빡세. 이제 이 말은 즉슨 DMR 헤드 에임을 두기가 편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로. 왜냐면은 내 눈으로 보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단 말이야. PO 기준입니다. 수직감도 낮아서 중거리 반동을 잡기가 진짜 편했고 헤드 에임으로 하기가 편해요. 그리고 DMR도 헤드로 갖다 대기가 좀 편합니다. 단점이 하나 더 있는데 배율 연산을 못해요. 절대로. 배율 연산을 하기가 힘들어요. 단점. 둘 중 하나는 포기를 해야 돼요. 배율 연산을 포기할 거냐, 난 레도시 좋다, 난 레도스 몰빵 하고 싶다, 그럼 0.85를 쓰시는 게 더 낫고. 근데 나는 레도보다는 배율 연사를 하는 게 좋은 것 같다, 나는 뭐 70m 쏠 일도 많고 배율 연사를 했을 때 더 폼이 좋은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배율 연사를 쓰시면 돼요. 일단 0.85의 장점 단점이고 1의 장점, 무난하다. 일단 진짜 무난하다. 무난하다 뜻이 서서 쏴, 앉아 쏴, 풀파츠, 노파츠 무난해요. 뭐 서서 쏴도 괜찮았고 앉아 쏴도 괜찮았고 풀파츠도 괜찮았고 노파츠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DMR 템포가 빠르신 분들은 엄청 빨리 쏠 수 있다. 하지만 그 적중률이 좋아야 된다는 점, 이거는 알아주셔야 되고, 딱 장점은 이거 하나인 것 같아요. 무난하고 DMR 템포가 빠르신 분들도 엄청 빨리 쐈을 때 템포를 적응하기 쉽고, 딱 요정도지 않을까. 그리고 1의 단점, 무난하기만 하지 사실 딴 게 별거 없어요. 헤드에 에임을 될 수는 있지만 불안정하다, 딱 이거 하나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중거리 반동 제어에 있어서 불안정하다, 딱 이 정도. 어휘력이 딸리는 점, 죄송합니다. 제가 말주변이 많이 없기 때문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이 좋냐, 0.85가 좋냐, 기복이 어느 정도니 돈 있다 생각하시면, 물론 0.85도 기복이 있긴 해요. 반동 기복, 반동 제어의 기복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는 딱 요 정도라고 생각해요. DMR 비중이 높, 안정성보다는 좀 무난하다, 딱 요 정도. 0.85를 제가 쓰면서 DMR 같은 경우에 템포가 현저히 낮아진 대신에 머리를 쏘려고 합니다. 최대한 머리를 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에 에임을 가져다 대는 게 익숙해졌고, 한 발 한 발 천천히 쏠 땐 잘 맞아요. 1 같은 경우엔 DMR 템포는 진짜 넘사로 쓸 수 있고 쓰면서 이게 죽는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이제 3배 연사도 쓸 수 있고. 하지만 요즘에 뭐 거의 20m, 40m 교전을 하다 보니까 3배 연사를 쓰기에는 너무 가깝고 정확도가 없어서 3배 연사도 버리고 레드도트에 몰빵하게 됨으로써 0.85로 공략이 됐어요. 저는 사실 DMR은 적응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AR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적응이 안 되잖아요. 반동을 내가 확실하게 잡을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내가 이걸 된다고 해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심지어 제가 0.85 쓰고 솔직히 1대1 교전에서 거의 안 진 것 같아요. 거의 저번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장단점은 존재하니까 본인이 뭘 써야 될지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PO의 자세에 대해 궁금하다. 저는 일단 뭐 이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책상 높이를 재고 게임은 하진 않아요. 책상 높이, 의자 높이, 의자와 책상 거리, 그리고 팔 붙임 정도인데, 책상 높이는 저도 뭐 자로 안 재봐서 모르겠습니다. 의자 높이는 책상 딱 앉았을 때 배꼽에서 손가락 2마디 위에 있습니다.
끌자고 책상 거리. 배가 책상에 닿을랑 말랑해요. 거의 붙어 있습니다. 팔붙임은 전하는 건 이거 캠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 뭐라 하지 여기를? 팔꿈치에서 손 앞에 있어요. 요 정도 이렇게 대고 게임 합니다. 고감도냐 고감도냐 라는 질문인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고감도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고감도가 어떤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고감도에 대해서는 뭐 알려드릴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제가 물론 고감도는 아니지만 중감도라고 보통 많이들 하죠. 400 DPI에 45를 썼던 사람이라 이제 제가 느낀 거는 높은 거보다 낮은 게 더 아픈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진짜로. 폴링 레이트요? 폴링 레이트 저밖에 안 써봤습니다. 그냥 전 쓰세요. DPI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400 DPI AR이 묵직하게 잘 800 DPI AR DMR 밸런스 1600 DPI DMR을 좀 더 정확성 있게 쏠 수 있다. 딱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딱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진짜 정밀하게 잘 쏴야지만이 잘 맞는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프로. 뭐 1. 스쿼트 2. 언더 AR 잘 쏘고 DMR 잘 써요. 딱 이노이스까지 넣으면 되겠다. 자, 헤드 에임이 좋습니다. 일단 진짜로 제가 처음 맞아본 결과 헤드 에임이 존나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의 DPI 400 수직 0.78 감도 10 저감도. 오케이? AR을 잘 써요. DMR은 잘 모르겠어. DMR이 이 사람보단 덜 아파요. 하지만 얘도 아픈 편입니다. 친구 지금은 모르겠어. DPI 800 수직 0.85 여보세요? 뭐하냐? 너 감도 몇이냐? 0.85야? 그 배율만 28이라고? 알았어. AR 26이랍니다. 자, 일단 공통점이 나왔죠. 수직감도 낮아요. 그리고 감도도 낮습니다. 이게 400으로 환산하면은 400 환산시 대충 40일 정도 된다는 말이죠. 이 친구 요즘에 AR 잘 쏘긴 하거든요. 처맞아 본 적은 없어요. 0.8을 받고 처맞아 본 적은 없는데 제가 옆에서 본 결과 뭐 AR은 기깔나게 쏘는 편이에요. 쏘고 있습니다. 그린 피셜 DMR이 안 맞는데요. DMR이 아니지 SRR이 안 맞는데요. 근데 미니는 최상급이라 페이지 2 이상. 본인 피셜입니다. 피셜 아니에요. 저는 맞아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수직 0.85 환산하면 이거 40일이거든요 400 대충 환산시 40일. 일단 보세요. AR이 일단 다 잘 쏘는 친구 제가 AR을 다 넣었죠. 일단 감도가 낮아요. 수직 감도가 낮습니다. 다 저감도예요. 이 친구들의 공통점 수직 감도가 낮고 스코프 감도도 낮고 이렇게 장단점이 있는데 다 0.85를 쓰고 나서부터 이 사람들이 템포가 다 낮아졌어요. 진짜로. 근데 지금 솔직히 님들도 아시겠지만 대회 기준으로 친구들이 지금 폼이 좋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솔직히 아는 사람 위주로 했어요. 그래도 안면 있는 사람들 좀 친한 사람들 전화도 할 수 있고 감도도 물어볼 수 있고 이런 사람들 위주로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친목이에요. 네. 하지만 딱 말할게요. 0.85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수직 감도가 맞춘 지 얼마 안 됐어요. 투하트는 저 감도를 2년 썼답니다. 여기서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우리도 2년 쓰면은 투하트 잘 쓸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은 뭐다? 한 감도를 오래 써라. 슬럼프 딱 이거였어. 슬럼프가 왔을 때 감도를 바꿔야 하는지 감도를 너무 많이 바꾸어 동착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뼈 때리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 사람이 종착이라 적었어요. 따라 적었을 뿐입니다. 저 복사했을 뿐이에요. 자, 이제 이 첫 번째에 대한 저의 생각은 감도를 바꾸는 건 오케이. 맞는 감도를 빠르게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빠르게 찾아야 한다. 진짜. 저도 감도병이 도져가지고 감도를 진짜 많이 바꿔봤는데 결국 못 찾아서 돌아가고 항상 그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바꾸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바꾸다가 나한테 잘 맞는 감도를 딱 찾았을 때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감도를 바꾸다가 총을 쏟아보면 뭐야? 오늘 총 왜 이렇게 잘 맞지? 하는 날이 있어. 그럼 그 감도를 계속 써봐. 근데 그게 일주일 동안 쓰다 보면은 어느 날은 안 맞고 어느 날은 잘 맞고 어느 날은 안 맞는 날이 있을 거야. 하지만 그때 그 잘 맞는 기억을 해요. 그때 그 진짜 그 기쁜 기억을 하다가 그냥 쭉 참고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도를 너무 많이 바꿔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저의 생각은 저의 저격인 것 같은데 별로인 것 같습니다. 네, 감도를 너무 바꾸는 사람 강한 게 좋은 것 같아요. 감도 많이 바꾸는 사람들 그게 안 좋네요. 그만 방황하시고 정착하시죠. 400에 0.85 항상 열려 있습니다. 비율 감도를 통일시키는 게 좋은가요? 라는 질문인데 사람 케바케인 것 같은데 저는 정확도를 위해서 추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죠? 통일 같은 경우엔 무난한 것 같고 제가 보기엔 낮은 경우엔 정확도, 높은 경우엔 템포이지 않을까요? 일반 상태 감도가 높은 게 좋나요? 라는 질문이죠. 저는 감도가 낮다 보니까 파밍 이런 화면 돌리는 거에 대해서 어깨가 편해서 일반 감도가 높다 보니까 돌리는 데 있어서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도가 낮다 보니까 낮으니까 올린 거지 스코프 감도가 낮다 보니까 올린 거지 만약에 스코프 감도 높았으면 아마 통일했을 것 같아요. 너무 저감도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자기한테 맞는 걸 찾으세요. 본인이 몸 안 아프고 편하게 쓸 수 있는 감도를 자기 감도로 맞추. 답인 고감도에서 고감도로 갔을 때의 대점. 자세가 일단 다릅니다. 고감도와 고감도의 자세가 달라요. 손목으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팔 쓰셔야 되고 팔 쓰셔야 됩니다. 진짜로 팔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의자가 책상과 거의 붙어 있어야 되고 팔이 책상에 올라와 있어야 돼요. 전완근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게 보통 고감도에서 저감도로 깎았을 때 손목이 아프다 라고 많이 하시는데 보통 이제 하시는 분들이 PC방에서 하시는 분들이잖아. 눈에 게임을 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나의 게임 손목으로 뭔지 알지? 그렇게 게임 한단 말이야. 손목으로 이렇게 게임을 해요. 여기서 만약에 저감도가 돼도 자세는 안 바뀌어. 자세는 똑같아. 반동도 이렇게 잡아. 아 손목이 아프네? 여기서부터 바뀌어야 돼. 일단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앉고 딱 만들어 자세를 편안하게. 배에 살짝 닿아야 돼. 이게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되긴 하는데 배에 닿아야 돼. 팔을 올려. 이 정도까지 안 올려도 되고 이 정도까지 올려도 돼. 진짜 허리는 굽혀도 돼요. 그러니까 등은 굽혀도 돼. 하지만 허리는 조금 피고 궁둥이를 좀 놓고 이렇게 편안한 자세. 편안한 자세. 그래서 허리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게임하면은 건강 안 좋아요. 어차피 어깨 아픈 이유 의자 높이가 낮아서 그래. 의자는 항상 높게 팔꿈치 이렇게 안 닿아요. 보통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 저는 팔이 들려 있어요. 그래서 게임할 때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어깨가 들릴 일이 없어. 어깨가 내려와 있어.
그래서 어깨를 많이 안 쓴단 말이야. 아마 PC방 기준으로 의자 최대로 높여도 힘들 거예요. 자세가 그냥 방석 쪽팔리더라도 방석 한 두툼한 요만한 크기 방석 있죠? 사가지고 가가지고 의자 낑군 다음에 의자 높게 해서 게임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